보면 일단 뭐 등차 등비 수열인데 뭐 여기 다른 어려운 건 없잖아, 그지? 일단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일단 등차 수열이라는 거랑 뭐 이런 걸 배우기 전에 일단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 얘들아, 수열이 뭐냐면 그냥 수를 배열해 놓은 거야. 근데 수를 배열해 놨는데 어떤 약간의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을 한 거지. 뭐 규칙성이 없이 뭐 배열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얘가 규칙성을 띠면서, 그지? 뭔가를 배열해 놓은 거야. 근데 그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여기다 놓은 핵심이거든. 여기 이 규칙성이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이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니네가 일단 핵심 포인트고, 예전에는 이런 규칙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 뭐 군수열에 관련된 문제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교육과정이 엄청나게 축소돼가지고 그냥 등차 등비 정도까지만 교육과정에 나옵니다. 알겠지? 수열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규칙성을 찾을 건데 그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뭘 하는 게 핵심 포인트냐면 n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지? 왜 n번째 항의 식, 그러니까 n번째 항, 다시 말해서 an을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얘의 규칙성이 뭔지 보고 그 규칙성에 따라서 an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지. 왜냐면 an만 니네가 뭔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an만 뭔지 찾아낸다라면 우리가 몇 번째 항이든 간에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니네가 100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250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모든 항을 다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수열을 배우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an을 구해내는 거야. 그래서 수열에서는 an만 구해내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an을 구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크게 오늘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일단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이야. 얘들아, 이게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을, 그지?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을 우리는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가 같다라는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A2에서 어떤 수열을 나열했을 때 우리가 뭐 이런 건 다 알 거고, 첫째 항 A2, A3, 뭐 A4 이렇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수열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A2에서 A1을 뺀 값이랑 A3에서 A2를 뺀 값이랑 A4에서 A3를 뺀 값들이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뺀 거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뺀 걸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D라고 쓸 거고, 얘가 공통된 차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얘를 공차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A2에서 A1 뺀 거랑 A3에서 A2를 뺀 거랑 A4에서 A3를 뺀 게 모두 다 똑같더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수열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말할 거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뭐 의미는 별거 없지, 그지?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을 우리는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규칙성이 차가 같다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 이 n번째 항이 뭔지를 구해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열에 n번째 항이 뭔지만 찾아낸다라면 우리가 어떤 항들인지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항들인지 다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an을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일반항을 한번 찾아본다라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잘 봐봐, 우리가. 그러니까 뭐 A1, A2, A3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그지?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1에다가 D를 더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거에서 이게 뺀 게 D니까 이거에다가 D를 더한 게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3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또 여기다가 D를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A1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니네가 당연히 A4는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A1에다가 3D를 더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자 한다고 했지? AN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AN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걸 보면 알다시피 A2가 A1 플러스 D고 A3가 A1 플러스 1이고 A4가 A1 플러스 3D니까 당연히 AN은 A1 플러스 N-1D가 아니겠냐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바로 튀어나오는 게 A1 플러스 N-1D다라는 공식이 탄생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공식화 시킨 것 뿐입니다. 그냥 공식화 시킨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니네가 좀 더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알다시피,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항들인지 간에 얘를 딱 보자마자 바로 이거에 의해서 A1 플러스 3D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뭐 A9라는 애, A10이라는 애를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되냐면 A1 플러스 9D구나라고 니네가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고 나타냈을 때 뭐 A21이라는 거는 A1과 20D가 결합된 어떤
숫자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여기 공식에만 대입하면 어차피 다 튀어나오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이런 관계.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런 것도 니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더라. A21을 꼭 A1으로 표현하지 않고 만약에 A3에다가는 얼마를 더하면 될까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A3에다가는 18D를 더해버리면 A21이 나올 거야. 왜 그러냐면 당연히 A3이라는 게 A1 플러스 얼마니까? 2D니까. 그러니까 이거 더해버리면 A21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것도 니네가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떤 항을 뭐 A1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A21을 A3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당연히 A21을 뭐 니네가 만약에 표현한다라면 A11을 11번째 항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10D가 돼버리겠지. 얘랑 얘랑 더해버리면 돼 그냥. 21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니네가 어떤 항들이든 어떤 항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니네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자, 이것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교과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잘 봐봐.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을 좀만 더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서 등차 수열에서 이 n의 값에 따라서 이 an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가 봐봐. an을 이렇게 찾아냈잖아. 그럼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8인 거고 n에다 3 집어넣었을 때 뭐 14인 거고 이렇게 n의 값에 따라서 an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결국 n에 관한 함수 아니겠어? n에 관한? 얘가 n에 관한 함수다라고 니네가 생각할 수 있겠지. n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마다 그 값이 계속 변하니까 n이 바로 변수일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an의 공식이 이건데 여기서 누가 변수냐면 n이 변수라고. 그럼 얘를 한번 다시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다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얘를 자세히 봤더니 아 얘는 결국 n에 관한 1차 함수 모양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이자는 거지. 자, 지금 이 주황색 글씨는 조금 이제 니네가 문제를 풀기 위한 팁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은 이 등차 수열은 항상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가 나와버리니까 항상 얘네 n에 관한 1차 함수구나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n자 바로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원래 1차 함수 앞에서 x자 바로 앞에 있는 애를 기울기라고 하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결국 공차는 기울기랑 같다라고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는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뭐까지 알아내야 되냐면 니네는 어떤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 함수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등차 수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니네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니네는 쌤, 이 an이라는 수열은 분명히 등차 수열이겠네요 라는 걸 니네가 알아내야 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까지 알아내야 되냐면 n에 관한 요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4 기울기의 역할이 결국 공차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까지 니네가 바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자, 요거를 니네가 아는 학생이라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자, 니네한테 A2가 뭐 7이고 A9가 뭐 14다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예를 든다면. 자, 어떤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들아.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니네한테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AN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적인 교과서 풀이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 A2는 쌤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A1 플러스 D가 7인 거고요. A9는 A1 플러스 8D가 14인 거니까 얘네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7D가 7이라는 걸 찾아내고 D가 1이라는 걸 찾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A1이 6이다라는 걸 니네가 찾아낸다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그런데 우리는 잘 봐봐. 얘를 니네가 아무래도 솔직히 수열보다는 함수가 편하지 않겠어? 1차 함수가? 아무래도 1차 함수 그만큼 니네가한테 낯설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럼 난 얘를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해요. 2를 집어넣었더니 7이 나오고 9를 집어넣었더니 14가 나온다는 거잖아. n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7이 나오고 n에다가 9를 집어넣었더니 14가 나오는데 분명히 등차 수열은 내가 뭐랑 같다라고 했냐면 얘는 그냥 1차 함수랑 같다라고 외워놔도 관계없습니다. 얘는 n에 관한 1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지. 공차가 누가 되냐면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x값의 증가량 7분의 그지? y값의 증가량 7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냥 기울기가 1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2를 집어넣었더니 7이 나오고 9를 집어넣었더니 14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공차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1이기 때문에 이 a는 결국 공차 n 플러스 1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7 나온다며. 2 집어넣으면 7 나온다며.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7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5다라고 써주는 게 더 빠를 거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AN은 뭐 A1 플러스 N-1 DAO라고 해가지고 얘를 N 플러스 5라고 이런 가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등차 수열이 그냥 1차 함수랑 같다라는 정도까지 되게 간단하잖아, 그지? 왜 같은지도 설명해줬고,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 1차 함수다라는 것만 니네가 받아들인다라면 훨씬 문제를 접근하게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아, x값의 증가, 이게 x값의 증가량이 될 테고 이게 y값의 증가량이 돼버리지. n이 2일 때 7, 9일 때 14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찾아내고 분명히 n자 바로 앞에 있는 붙어있는 이 역할이 결국 기울기랑 공차는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니네한테 훨씬 빠르다 거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진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수열이 나오는가? 마음 A 15가 7이고 A9가 8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얘가 15일 때 7을 지나가고 얘가 당연히 이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있을 때 1차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니네가 배우는 건 어차피 등차 아니면 등비밖에 없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15일 때 7이고 9일 때 8이니까 얘가 9일 때는 8이다 이렇게 니네가 표현해서 풀어도 관계는 없어. 그럼 x값의 증가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6만큼 커질 땐가? x값의 증가량분의, 그치? y값의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그냥 공차가 돼버리는 거야. 얘가 공차가 돼버리는 거니까 니네가 결국 수열은 an 구하려고 배우는 거라며. 그럼 an 구해. an은 공차 마이너스 6분의 1 n으로 시작할 거고 15 집어넣으면 7 나온다며. 얘들아 여기다 15 집어넣어. 그럼 7 나오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6분의 7 나오면 42 나와야 되니까 15 집어넣었을 때 42 나오면 15 얼마? 60, 57?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니네가 AN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바로 1차 함수다라는 것만 니네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항상 기울기가 공차다라는 이 두 가지를만 니네가 기억해도 문제 훨씬 풀릴 거고. 자,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잘 봐. 얘가 등차 수열의 특징 중에 두 번째로 자, 얘가 만약에 A1이고 A2고 A3이고 A4고 A5고 A6이다라고 했을 때더라. 등차 수열이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차가 같은 수의 배열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A1, A2, A3, A4, A6을 만약에 내가 니한테 수직선 위에 나타내잖아. 그럼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지 않겠냐고. 당연하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걸 본다라는 거에서 니네가 뭘 받아들일 수 있냐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항상 요 차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A2는 얘랑의 중점 좌표 아닙니까? 수직선에서 봤을 때. 그럼 결국 A1에다가 A3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게 결국 A2 아니겠냐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이걸 우리는 바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야. 등차 중앙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어떤 수열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는 어떤 세 개의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를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는 애를 수직선에 니네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당연히 얘는 중점 좌표일 거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라는 공식이 나온 게 바로 등차 중앙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니네가 하나 더 생각해줘야 되는 게 잘 봐. 얘들아, 니네가 등차 중앙을 자꾸 연속된 세 개의 항이라고 받아들이거든. 맨날 책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얘들아, 니네가 이걸 보면 알다시피 얘들아,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꼭 연속된 세 개일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니네가 이 수열을 보면 얘랑의 중점 좌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가 얘랑의 중점 좌표이기도 하지만 얘랑의 중점 좌표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A3을 굳이 꼭 2분의 A2 플러스 A4라고만 쓸 필요가 없이 뭐라고 써도 상관없냐면 어차피 이렇게 띄어진 것도 똑같기 때문에 2분의 A1 플러스 A5다라고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중앙의 의미는 결과론적으로 이거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한 거에 자 이렇게 더한 거의 반이 얘인 거고 이렇게 더한 거의 반이 얘인 거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들아 이걸 가지고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얘들아 등차 수열이라는 건 당연히 얘랑 더한 거랑 자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것도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했습니까? 등차 중앙을 너무 한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된 뭐 A4, A2, A3, A4가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가
얘네 둘이 더한 거의 반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니네가 이걸 A2, 뭐 A7, A 만약에 12다라고 한다라면 그지? 이 A7도 얘랑 둘이 더한 거의 반이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등차 중앙의 의미는 이 수직선 위에서 얘네들의 둘이 중점이 얘인 거고 얘네들의 중점이 얘인 거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지. 연속된 세 개의 항에서 뭐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 끝에 합과 같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나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얘랑 더한 것도 같고 그치? 얘랑 더한 것도 같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핵심이야. 이거를 누가 생각해낸 거냐? 자, 잘 들어봐.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내고 나서 그 초등학교이지 4학년 때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이걸 니네한테 생각해낸 거잖아. 그래서 얘가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어떤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다 얘들아. 등차 수열을 얘가 다 더해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하면 다 더했다라는 걸 SN이라고 쓰거든. 얘들아 SN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지? 까지의 합. 그러면 등차 수열에 SN을 한번 생각해봤어.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얘를 만약에 A n번째 항까지 모두 다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가우스가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수학생이 1부터 그지? (100)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선생님 어차피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얘랑 더한 거랑 그지?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게 모두 다 일정할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 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방금 위에서 보여줬잖아. 얘가 다 모두 다 일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랑 마지막 더한 거랑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 더한 거랑 세 번째랑 이걸 더한 게 모두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낸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떤 짓을 하지? 쌤, 첫 번째랑 마지막 거를 더한 다음에 원래 항의 개수가 1부터 100이니까 원래는 100개인데 두 쌍씩 묶었으니까 2분의 100입니다 라고 생각해 놓은 게 바로 1부터 100까지의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인 거야. 이걸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잘 봐.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 생각한 거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SN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첫 번째 항과 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A1과 맨 마지막 항 AN을 더한 다음에 이렇게 쓸게. 니네 공식 이렇게 외워놓을 거야. A1에다가 AN을 더한 다음에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얘들아? N개잖아 N개. 그 N개를 두 개씩 묶었다라고 나온 공식이 바로 등차수열 합공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 합공식 중에 책에는 이렇게 많이 쓰여 있을 겁니다. 2분의 N의 A1 플러스 L이다라는 공식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게다가 실제로 어려운 문제 니네가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 봐봐. 또 책에 어떤 공식이 나와 있냐면 이런 공식이 나와 있을 거야. 2분의 N의 잘 봐. 여기서 우리가 AN이라는 공식을 니네가 암기하고 있잖아. 여기서 배우고 왔잖아. 여기서 우리가 이 AN이 뭔지 알잖아. 등차수열일 때. 그래서 이 AN을 잘 봐. 여기서 A1 플러스 AN을 A1 플러스 N-1 D다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공식이 등차수열 합공식이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 D다라는 공식이 탄생된 것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했지? 시작은 이거야. 여기서 시작돼서 책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은 그냥 첫째 항과 라스트 항을 더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얘의 의미는 이 AN을 그냥 A1 플러스 N-를 D로 그냥 변형시켜 놓은 거야. 아마 책에 자 여기 나와 있지 그지? 자 등차수열 합공식은 항상 두 개가 이렇게 쓰여 있어. 자 얘의 의미가 뭐의 의미였냐 이거야. 첫째 항이랑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를 더한 다음에 총 항의 개수가 N개였을 테니까 N개인데 우리가 두 개씩 묶지 않았니? 라고 니네가 받아들이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인 거야. 근데 이 공식을 나처럼 이렇게 외워놔. 다시 말할게. 이거보단 이렇게. 자, 첫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얘네들의 항의 개수가 총 N개일 건데 우리는 다 두 개씩 묶었기 때문에 2분의 N개다 이렇게 니네가 받아들이는 게 좋아.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는 다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겁니다. 실제로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는 드물어.
오히려. 왜냐하면 니네가 이 바로 다음 단원에 니네가 벌써 배웠겠지만 이 시그마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거의 쓰지 않아. 니네가 AN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예를 들어서 AN이 뭐 5n-1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실제로 얘를 가지고 초항을 찾아내고 뭐 초항이 4고 공차가 5다라는 걸 찾아내서 뭐 2분의 n의 뭐 n의 2a1, 2a1 플러스 n-1 d다 이런 공식 잘 안 쓴다고. 니네가 어쨌든 초항과 공차 알면 얘에서 그냥 니네가 바로 시그마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니네가 5k-1이다라는 걸 훨씬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니네가 이 공식은 거의 쓸 일이 없어. 오히려 니네한테 초항과 공차를 숨겨놓게 내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있잖아. 첫째 항과 끝항을 알았을 때 우리가 등차수열 합공식을 구하는 문제라서 실제로 이 문제가 훨씬 배점이 높습니다. 이 문제가 훨씬 배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니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 등차수열 합공식에서 이 공식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알겠지? 그러니까 시작이 저거야. 저게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된 거고 이걸 이용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등차수열에 대한 내용의 설명은 끝난 것 같아. 자, 등차수열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첫 번째, AN 구하는 공식. 근데 실제로 이거 잘 안 쓴다고 했어. 우리는 AN이 1차 함수고 n에 관한 1차 함수면서 n자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이 d가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니네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니네가 좀 잘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A4를 꼭 A1 플러스 3D보다는 A2 플러스 2D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A3 플러스 D라고도 니네가 표현할 수 있고 니네가 등차수열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등차중앙의 내용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등차중앙을 뭐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합과 같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등차중앙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수열을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이 거리가 모두 다 일정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뭐 얘랑 얘랑 더한 거랑 뭐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옆에 합과 같다 이딴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 뭐 나오면 첫 번째 1번, 2번 문제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등차중앙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게 이게 같다라는 의미로 니네가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나온 공식이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어떤 수열의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모두 다 더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지. 아 그럼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을 더한 거랑 두 번째 항과 맨 뒤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서 맨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총 항의 개수가 100개였으니까 그 100개 중에 우리가 2개씩 묶었으니까 2로 나눠주자라고 계산한 게 바로 이 공식일 거다라는 거.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고 넘어갈게. 잘 봐. 여기서 봐봐. 니네 요 공식. 자, 요 공식. 자, 그러니까 요 공식에서 잠깐만 봐. 자, 요 공식에 좀 생각할 게 조금 있는데 얘들아. 이 공식을 잠깐 보면 얘들아. 이 공식을 잠깐 보면 그러니까 얘를 SN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 2분의 얘를 쫙 나열하면 dn제곱 플러스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얘도 지금 SN도 마찬가지 n에 관한 함수잖아. 몇 번째 항까지 합인지에 따라서 SN의 값이 바뀔 거 아니야. 5번째 항이냐, 7번째 항까지 합이냐, 9번째 항까지 합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누가 변수냐라고 하면 n이 변수야. 근데 여기서 n의 최고차 항이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얘를 정리한다라면 2차 함수부터 정리할 거 아니야? 그럼 n제곱의 개수가 누구나 봐봐. n이랑 얘랑 곱해져서 지금 요 안에 거 계산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a 플러스 nb 마이너스 d일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앞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n에 관한 2차 함수는 얘랑 곱해져서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냐고. 뒤에 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고 잘 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수항을 잠깐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니네가 여기서 n을 곱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식에다가 맨 마지막에 n을 뜩 곱해버려. 그럼 당연히 상수항이라는 애가 존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하나 더 기억해줘야 되는 게 만약에 얘들아 SN이라는 애가 5n제곱 플러스 3n이다 라고 니네한테 어떤 문제가 튀어나오잖아? SN이면
어떤 수열의 합인데 n에 관한 2차 함수인 수열의 합인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이걸 딱 보잖아, 니네가. 다음부터 니네는 이걸 딱 보자마자 A에는요, 쌤, 등차 수열이겠네요 라는 생각을 니네가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봤을 때 이 5의 의미는 뭐라고 얘들아? 2분의 D랑 같다고. 그래서 2분의 D가 바로 5일 거라서 공차가 10인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생각해줘야 돼. 그럼 니네가 잘 봐. AN을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왜? 이거 딱 보자마자 쌤 얘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얼마일까? 10.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AN은 10n에다가 얘들아 우리 S1과 A1이 같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잖아. 1항까지 하면 당연히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S1이 8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끝. 그래서 AN을 구하는 공식이 이걸 딱 보자마자 니네가 바로 요거까지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n에 관한 SN이 n에 관한 2차 함수로 나오잖아. 그럼 반드시 n에 관한 AN은 등차 수열이라는 거.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뭐 니네 솔직히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지? 자,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1이 붙어 있어. 그지? 쌤 얘가 n에 관한 2차 함수면서 상수항이 없으면요 등차 수열이라면서요. 그지?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뭐 없습니까? 라고 하면 알려주면 얘들아 상수항이 만약에 있잖아? 그럼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알겠지? 외워놔도 좋습니다. 둘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 이뤄 얘가. 첫째 항만 등차 수열 안 이뤄. 그러니까 A1, A2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등차 수열이 이루어져. 얘만 제외하고. 그래서 만약에 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잘 봐. 이렇게 써주면 돼. 이때 AN이라는 애는 첫째 항은 따로 써주고 n이 1이 아닐 때 둘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써주면 돼. 표현할 때. 그래서 첫째 항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얘들아 첫째 항은 뭐가 되냐면 S1이 무조건 A1이니까 A1은 9인 거고 둘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 이루거든. 그럼 그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룰 때는 이 1을 제외한 아까 전에 얘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는 10n-2다라고 써주면 된다는. 알겠지? 좀 기억해주면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들어봐. 얘들아 니네가 이것도 편하게 풀려고 이걸 배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편하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둘 다 설명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정리해주면 이거야. SN이 n에 관한 2차 함수잖아? 그럼 일단 분명히 등차 수열이긴 해. 근데 거기서 만약에 상수항이 없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지만 여기에 만약에 상수항이 붙어서 나오잖아? 그럼 얘는 특이하게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딱 보자마자 공차 10이구나. 그리고 1 집어넣으니까 8 나오니까 10n-2구나 라고 해서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상수항이 이렇게 붙어있잖아? 그럼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은 따로 쓰고 첫째 항이 아닌 거 따로 써주자 이거지. 그 첫째 항일 땐 당연히 여기다 1 집어넣은 결과니까 9가 나올 테고 첫째 항이 아닐 때 첫째 항이 아닌 9 떼고 그냥 풀으면 돼. 알겠지? 이 상수항 떼버리고 풀면 돼. 그리고 나서 얘랑 똑같습니다. 풀이 방법이. 그리고 나서 10n-2다라고 니네가 써주면 된다. 요거까지 기억 좀 해줄게. 요렇게 나오면 등차 수열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바로 등비 수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라는 건 또 이제 뭐냐? 등비 수열이라는 건 일단 수열이라는 거에서는 일단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니네가 지금 이제 할 등비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냐면 B가 같은 수의 배열이거든. B가 같다는 게 뭐냐면 비율이 같다라는 거야. 비율이 같은 수의 배열이야.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어떤 A1이랑 이렇게 쓸까? A2에서 A1을 나눈 값이랑 A3에서 A2를 나눈 값이랑 A4에서 A3을 나눈 모든 값들이 다 똑같다는 거야. 비율이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A2에서 A1을 나눈 거랑 A3에서 A2를 나눈 거랑 A4에서 A3를 나눈 게 모두 다 같은 걸 우리는 바로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이 값이 같다라고 해서 얘를 그냥 우리는 R이라고 쓸 거고 이때 이 R을 당연히 공통된 비율이라고 해서 그냥 공비라고 읽을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지금 다시 등차 수열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하려고 해봐. 자, 이렇게 가보자고.
그럼 얘들아 A2에서 A1을 나눈 게 아니고 이거에서 나눈 게 아니고 이거에서 나눈 게 아니고 이거에서 나눈 게 아니니까 결국 A2는 A1에다가 R을 곱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A3은 뭐겠어요? 얘들아? 여기다 R을 곱한 거니까 A1의 R제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A4는 당연히 A1 곱하기 R의 3승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럼 정윤아 AN은 뭐가 되겠니? AN-1이 된다고? AN이 AN-1이 된다고? 왜? 네 마음대로 왜 AN, A1에 그렇지 R에 N-1이 돼버리겠지 이렇게 그지? 너무 생략한 거 아니야? 요거만 말한 거야? 자 보자. 어쨌든 자 요렇게 될 거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낸 거. 그래서 나온 공식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답이 A1 곱하기 R에 N-1승입니다. 이렇게 외워두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초항과 공비를 안다라면 당연히 AN의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등비수열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바로 등비수열 합공식. 여기서도 마찬가지더라. 우리가 A4를 이제 A1 곱하기 R의 3승, A3을 뭐 A1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쓰는 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겠지만 A4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A2 곱하기 R제곱이라고. 어떤 항을 가지고도 등비수열일 때 니네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전에도 연습해봐야 알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A8을 매냥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니네가 얘를 A5 곱하기 R의 3승이다라고 이렇게 니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얼마나 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겠지? 어떠한 등비수열이든 간에 니네가 얘가 A8이 A5를 이용해서 풀고 싶으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A8을 만약에 A1을 이용해서 풀려면 A1의 R에 7승이다. 이렇게 니네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온 공식이 바로 AN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다 라고 외워놓을 거고 자 이것도 좀 자세하게 봤더니 우리 여기서 누가 변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도 n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한테 야 AN이 뭐 5 곱하기 3의 N-1승이다 라고 하면 얘가 우리가 등비수열 형태일 텐데 뭐 얘가 지금 초항이 5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서 내가 이렇게 공식에 써서 대입했다고 보면 얘가 등비수열일 텐데 얘가 등비수열일 텐데 여기서도 지금 이 n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변수가 어디에 갖다 붙어있냐 얘들아? 지수에 갖다 붙어있지. 그래서 등비수열은 지수함수 형태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얘들아 아까 전에 등차수열은 1차 함수에 관련된 형태였다라고 하면 등비수열은 지수함수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니네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니네가 예를 들어서 AN이 뭐 7을 뭐 곱하기 2에 뭐 2에 처음에 먼저 심어 n 플러스 1승 이렇게 딱 돼 있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누가 봐도 지수함수 맞지? 이거 누가 봐도 지수함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분명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들아 이 등비수열에서 공비는 어떻게 찾냐? 이건 자 선생님 얘가 지수함수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공비는 누굽니까? 아까 전에 얘들아 1차 함수에서 공차는 누구였냐면 기울기였다고 했잖아. 여기서 공비는 누구냐면 n자 바로 밑에 있는 애가 공비야. 그래서 이 수열의 공비는 무조건 2가 될 테고 선생님 초항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 새끼는 뭐 n-1승인가 얘를 n-1승으로 바꿔놔야 되나 개소리 하지 말고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1 집어넣으니까 7 곱하기 A1이 얼마냐 그러면 7 곱하기 1 집어넣으니까 얘가 1 집어 얼마? 2지. 그러니까 2의 2승 얼마? 4. 28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지? 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AN이 이렇게 한번 써볼까? 뭐 5 곱하기 뭐 2에 뭐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들아 얘도 지금 분명히 지수함수 형태 맞지? 이 지수함수 형태잖아. 얘도 지수함수 형태 그지? 그럼 얘 공비는 얼마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얘들아 2라고 하면 좆되는 거야. n자 바로 밑에 있는 거라고 있어야겠지? 선생님 얘는 선생님 n자 바로 밑에 얘는 얘 2는 마이너스 3n자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줘야 돼.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의 n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자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누구야? 8분의 1이겠지. 그래서 공비는 8분의 1이 됩니다. 그치? 근데 이제 굳이 이걸 이렇게 안 바꿔도 니네가 바로 볼 수 있지. n자 바로 밑에 있는 공비가 누구냐면 요게 공비야. 그러니까 공비가 8분의 1이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A1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냥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1만. 1 대입해버리니까 5 곱하기 1 대입해버리니까 2에 마이너스 2승이다라고 써주니까 결국 A1은 4분의 5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은 항상 요 지수함수 형태다라는 것만 니네가 좀 알아낸다라면 문제를 풀기가 한결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AN을 보고 지수함수 형태네?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뭔가 이렇게 플러스 뭐 뒤에 Y축으로 평행이동 된 건 지수함수 형태 아니야, 알겠지?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안 돼. 딱 요런 형태야. 딱 요런 형태. 그러니까 R자에 다 붙어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 뒤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안 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AN이라는 건 등비 수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X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한 거. 그러니까 어떤 조상님의 세가 어떤 조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수함수에서 X축 평행이동만 허용해 준다고. X축 평행이동만. 이 앞에 붙어있는 이 7도 X축 평행이동인 거 알고 있지, 원래 실제로? 까먹은 거 아니지? 이번에 시험 봤다고 벌써? 자, 얘는 뭐 2에 뭐야, 얘가? 로그 2에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곱하기 2에 n 플러스 1승인 거잖아.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해 주는 거잖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 형태에서 X축 평행이동만 우리는 지수함수로 봐준다. Y축 평행이동이 들어가는 순간 지수함수 아니야, 알겠지? 뭐라는 거야? 등비수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수열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AN이 마이너스 3 곱하기 5의 n승 이러면 이 새끼 등비수열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바로 알아내야 되고, 야, 공비가 얼마냐? 그럼 공비는 5다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A1은 얼마냐? 그럼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니네가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등비수열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면 되는 거고. 자, 또 등비수열에서 이제 등비중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등비중앙은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봐. 얘는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보다, 자, A1, A2, A3, A4, A5 이런 게 있으면, 자, 얘가 지금 어쨌든 간에 곱하기 R인 거고, 그지? 여기도 곱하기 R인 거고, 이렇게 곱하기 R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R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다 써주면 A1, 얘는 A1R, 얘는 A1R 제곱, 얘는 A1R의 3승, 얘는 A1R의 4승,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등비중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등비수열에서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의 곱과 같더라는 거. 가운데 거 제곱해보니 뭐 나와, 얘들아? A1의 제곱은 R의 4승이지? 이게 얘네 둘이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렇게 둘이 곱해도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거랑 똑같고,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제곱한 거랑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알겠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등비중앙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SN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자, 등비수열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잖아. 처음에 A1, 두 번째 A1R, 세 번째 A1R 제곱, 네 번째 A1R의 3승, 플러스 SN이라는 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맨 마지막 항은 A1 곱하기 R의 N-1승일 거다라는 거 아니야. 이걸 다 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니네가 뭐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똑같지 않잖아. 등비중앙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똑같은 거지 더한 거랑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 자, 공식 만들어 주는 거야. 자, SN이 이 등비수열 공식, 이 공식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다 얘들아 그냥 양변에 R을 한번 곱해봐. 그럼 R, SN은 여기다 R 곱하면 A1 곱하기 R, A1 곱하기 R 제곱, A1 곱하기 R 3승, 플러스 A1 곱하기 R의 N-1승, 플러스 A1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돼버릴 거야. 자, 얘들아 그냥 위에 있는 식에서 양변에 R을 그냥 곱한 거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내가 한번 약간 옆에다 써줬어. 왜 그러면 빼기 하기 편하려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두 식을 한번 빼볼 거거든. 자, 내가 이 두 식을 한번 빼볼게, 그치? 그럼 좌변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겠네. 1-RSN. 자, 우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사라질 거야. 그래서 좌변에, 우변에 여기에 A1이 남아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A1 곱하기 R에 N-1승이 남겠네. 따라한 거 맞지?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빼본 거야. 자, 우리가 내가 지금 무슨 공식을 만들어주려고 했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니까 SN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온 공식이 SN은 1-R분의, 얘네들이 그냥 공통인 거 묶어내면서 쓸게. 1-R에 N-1이라는 공식이 탄생된 거야.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자, 이거를 뭐 책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만약 마이너스 끄집어낸다라면 R-1분의 A1의 R에 여기 n승이지?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했니?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뭐냐? 이거야. 자, 아까 전에 내가 솔직히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관계없다고 했어. 왜냐하면 시그마를 배우는 순간 니네가 이거를 쓸 리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등차수열 합공식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등비수열 얘들아 합공식 얘는 미적분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은 니네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줘야 돼. 자, 현재 여기 니네가 지금 배우는 수학 원 단원에서는 이 공식을 더 많이 쓰겠지만 실제로 저 뒤로 가면 미적분으로 가면 이 공식을 훨씬 많이 쓰게 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는 이 공식을 되게 많이 쓸 거라서 그냥 이 공식 하나를 완벽하게 외워놓으십시오. R-1분의 A1의 R n승 마이너스. 공식이야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니네한테 증명해줬고 그 다음 암기야. 암기를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지. 선생님 근데 만약에요. 공비가요 1이면요. 이 공식을 못 쓰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점이 들겠지. 그래서 SN의 공식은 우리가 정확하게 나눠서 써준다면 R이 1이 아닐 때는 공식이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 공식이겠지만 만약에 R이 1이잖아? 그럼 공식이 뭐가 되냐면 얘들아 니네가 생각해봐. 얘들아 R이 1이라는 건 첫째 항이 뭐인 거야 얘들아? A1이라고 잡았을 때 둘째 항도 A1 아니니? 셋째 항도 A1 아니겠어? 공비가 1인 거니까. 얘가 1이 A1이면 얘도 A1, 얘도 결국 n번째 항까지 모두 다 A1 아니겠어? 그러니까 A1을 n번 더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공식은 NA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NA1이 공식이고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이런 공식이 나온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자, 우리 아까 전에 내가 등차수열에서 뭘 설명했냐면 등차수열의 SN은 분명히 2분의 dn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했어. 상수항이 없을 때 우리는 얘를 등차수열이다 라는 걸 니네가 SN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등차수열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잖아. 자, 얘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도 되냐? R-1분의 A1의 R의 n승 플러스 R-1분의 마이너스 A1이다 라고 써도 상관없지 얘를. 뭐 한 거냐면 얘들아 그냥 하트로 쪼개서 써준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등비수열에 SN을 봤을 때 잘 봐. 지수함수 형태인데 아까 전이랑 다른 점이 Y축 평행이동이 이루어졌지. 근데 그 Y축 평행이동이랑 R자 앞에 붙어있는 얘랑 개수가 둘이 더해서 0 나오잖아?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니네가 알면 좋아.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SN이 5 곱하기 3의 n-5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이렇게 딱 나오잖아. 자, 지수함수가 지금 SN이 자 일단 뭐 어떻게 보냐고? SN이 지수함수야. 그런데 얘랑 더했는데 0 나와버려. 그럼 얘는 분명히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공비는 마찬가지로 알다시피 여기 쓰여있는 얘가 공비지? 공비는 3인 거고. 초항은 당연히 그냥 S1을 구해내면 되는 거니까 S1이 얼마인 거야 얘들아? 1 집어니까 10 나와버립니까? 그래서 니네가 얘가 A1이라고. 그래서 AN 구하는 공식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다 라고 니네가 바로 쓸 수 있어요. 이해했지? 내가 하는 말? 그래서 요거까지 니네가 좀 기억해주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거야, 그지? 그래서 이 SN을 보고, 다음부터는 SN을 보고, 얘가 분명히 등비수열이었구나라는 것까지 생각해주면 되게 편해질 거라는 거지. 이게 등비수열의 다야. 다시 한번 또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등비수열이라는 건 당연히 비율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나눠주면 다 똑같이 일정하다는 공비를 갖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니까 AN은 A1 곱하기 R n-1승이다라는 공식이 탄생된 거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이렇게 A8을 니네가 마음대로 A5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A8을 A1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다고 했고.
등비 중항이다라는 건 얘들아 어떤 항이 이렇게 있으면 얘 제곱은 얘 옆에 곱과 같다라는 걸 내가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다 모두 다 일정할 거다라는 것까지 니네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등비 수열 합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해. 중요하다는 건 계속 고3 때까지 계속 니네가 나올 거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SN 구하는 곳이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하고 얘들아 이게 나중에 내가 이 다음 시그마 수업에서 한번 하긴 할 것 같아. 나중에 시그마 수업에서 몇 급수라는 애를 내가 잠깐 설명할 건데 이게 몇 급수의 풀이 방법이랑 똑같은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급수라는 게 교육과정이 없긴 한데 실제로 이걸 한올고에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그 몇 급수에 관련된 시그마의 문제를 학교에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기출지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몇 급수라는 애 내가 다음 시간에 시그마 할 때 설명하긴 하겠지만 몇 급수의 풀이 방식이랑 얘랑 똑같아. 그래서 이 풀이 방식 같은 경우는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에다 내가 얘 합을 구하는데 여기다 R을 곱해서 정리한 다음 두 식을 빼가지고 니네가 SN을 찾아낸 거고 그래서 우리가 SN이라는 거 역시 얘가 항상 지수함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려면 얘랑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얘가 AN이 등비수열 형태의 지수함수구나라는 걸 니네가 등비수열 형태의 SN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이런 거잖아.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이제. 자, 마지막 내용이 뭐냐 이거지, 결국.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SN이 뭐 5n제곱 플러스 2n이거나 뭐 SN이 3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것만 봐도 AN을 우리가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지. 이것만 딱 봐도 우리는 AN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어. 왜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냐면 우리는 외웠으니까. 쌤 얘가 n에 관한 2차 함수네요. 근데 상수항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분명히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쌤 SN이 n에 관한 지수함수 형태네요. 그런데 이거의 개수랑 이거의 개수의 합이 0이네요. 그러니까 이 AN은 무조건 등비 수열일 겁니다 라고 니네가 외워놓은 상황이니까 바로 풀 수 있겠지. 그래서 바로 써달라 그러면 얘가 2분의 D니까요. 얘는 10n이고요. 1 집어넣으면 7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 바로 AN입니다 라고 니네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딱 보자마자 얘랑 더하니까 이거니까 자 A1이 얼마 나오냐면 1 집어넣으니까 3 나오지? A1 곱하기 R에 n-1승입니다. 이렇게 바로 1초 만에 구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니네가 바로 1초 만에 구해낼 수 있어. 근데 만약에 SN이 이렇게 나와 있어. 3n 제곱 플러스 3승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치자. 얘들아 이런 거를 가지면 이런 수열은 실제로 이제 니네가 배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근데 이걸 가지고도 니네가 AN을 찾아낼 수 있어. 왜 찾아낼 수 있냐면 얘들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니네 SN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n항까지 합을 바로 우리는 S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AN을 찾아내고 싶은 거야. 니네한테 이 SN의 관계식을 가지고 AN을 찾아내라 이런 문제인 건데 자 우리가 이 AN이 궁금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Sn-1이라는 거 분명히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의 n-1까지의 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을 딱 빼버리면 결과론적으로 Sn-1이 결국은 AN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어떠한 SN을 주든 간에 실제로 AN을 다 구할 수 있어.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얘들아 지금 니네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풀겠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원래 구할 수 있긴 해.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좀 빨리 푸는 방법인 거지 실제로 모두 다 이 방법이 원래 정확한 풀이 방법입니다. 자 SN 이거래. 그럼 니네가 S에 n-1도 구해낼 수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는 3에 n-1에 3승 플러스 1일 테니까. 그럼 우리가 방금 내가 설명했듯이 얘들아 SN에서 Sn-1을 빼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AN일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얘들아 모든 수열의 공통과정이지 그지? SN이라는 의미 자체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인 거고 Sn-1이라는 말 자체가 1항부터 n-1항까지 합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무조건 AN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너무나 당연히.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려 보자고. 그럼 우린 얘는 분명히 AN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자 얘를 잠깐 정리해보면 3n 3승 마이너스에 9n 제곱 플러스에 3n 9n 마이너스 3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치? 두식 빼보자. 빼면 얼마 나와야 돼? 이거 사라지니까 9n 제곱 마이너스 9n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니네한테 SN이 이거잖아. 그럼 AN을 구하라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졸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졸라 중요하냐면 잘 봐봐. 니네 이거 다 이제 맞는 공식이잖아. 이거 니네 다 이제 이해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지? 왜 SM 빼기 SM-1이 AN인지 니네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잘 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해본다라면 이런 내용이잖아. 니네 S5 빼기 S3은 뭘 거냐면 1항부터 5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3항까지 합을 빼버리기 때문에 얘는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나오지 않겠어. 또는 S5에서 S4를 빼면 결국 얘가 A5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의미인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공식을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n이 만약에 그러니까 n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n은 자연수인 거 알고 있지. 왜냐면 n은 자연수야. 우리는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n은 자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n이 1을 한번 대입해볼까? n을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뭐가 되냐면 S1 빼기 S0이 A1이다 라는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상한 말이 있지. 뭐 어떤 이상한 말이 있냐면 바로 얘야. S0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한 말 아니야? SN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의미거든? 근데 S0이라는 건 1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원래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이야. S0은 잘못된 말이라서 S0은 무조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없는 값이야. S0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봐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n이 2부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왜? S2 빼기 S1은 당연히 A2일 테니까 이거부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딱 문제되는 게 n이 1일 때란 말이지. 그래서 n이 1일 때 딱 이 S0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지금 S0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니네가 이거에서 이걸 해서 AN을 구했잖아. 근데 여기다 반드시 n이 이게 제일 중요해. 학교 시험에 이것 때문에 틀릴 거야. 니네 무조건. n이 2 이상이다라고 써줘야 돼. 그리고 그럼 n이 1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따로 써줘야 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n이 1일 때는 A1은 항상 S1과 같은 게 정상인 거야. 그래서 얼마 얘들아? 4다라고 써줘야 된다고. 요렇게 표현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했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얘가 문제가 안 생길 때가 있어. 실제로 만약에 S0이 0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냐? 그럼 결국 A1과 S1이랑 똑같은 말인 거잖아. 그래서 잘 봐봐. 얘에다 S0을 구해봐. 1 나오지.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따로 써줘야 돼. 근데 니네 아까 전에 얘 봐봐. 내가 얘가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룬다고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지. 그 이유가 왠 줄 알아? 자, 이 새끼 S0이 얼마 얘들아? 0이지. 이 새끼도 S0이 얼마 얘들아? 0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첫째 항부터 이루어졌던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만약에 여기에 1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냐면 얘가 분명히 나눠서 써야 된다고 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그지? n이 1일 때랑 n이 1이 아닐 때로 나눠서 써야 된다고 했을 거야. 왜 그러냐? S0이 얼마니까 얘들아. 여기서 S0이 1이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잖아. S0이 1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나눠 쓸까 말까를 언제 결정해 주면 되냐면 S0을 빨리 한번 구해봐. S0 구하는 게 1이잖아. 그럼 나눠 써야 돼. S0이 5잖아? 나눠 써야 돼. 근데 만약에 S0을 구했는데 0 나와. S0을 구했는데 0 나와. 그럼 나눠 쓸 필요 없어. 걔는 무조건 첫째 항부터 항상 똑같은 AN을 가질 거다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플러스 1일 때는 얘들아 따로 써줘야 된다고. n이 1일 때는 S1이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에 8이라고 써주고 얘 지우고 문제 풀어준 거 여기다 써주라고 했지. 그치? 무슨 말인지 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럼 다른 애잖아. 따로 써줘야 돼. n은 뭐라고 얘들아? 1일 때는 얼마인 거야 얘들아? 1 집어넣으면 얘가 2에다가 6, 9 이렇게 따로 써줘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항상 요거 제발 원래는 n이 2 이상일 때만 되는 거. 이 공식은 반드시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해. 자, 이거 뭐 내용에
제일 중요하게 쓰여 있어. 자, 이게 여기 안 쓰여 있냐? 그래 여기도 이 새끼 존나 이상하게 써놨냐? 자, 쓰여 있지. n이 2부터 된다 이렇게 써놨지, 그지? n이 2부터 2, 3, 4, 5 이럴 때. a1은 s1이다. 근데 우리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 왜 안 됐냐? 원래 S1이랑 A1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 S0라는 새끼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만약에 S0가 0이면 얘는 n이 1부터 가능해지는 거고 S0가 0이 아니면 2부터 가능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뭐 내용이 다 끝났지? 아, 원리합계도 있네? 됐어. 원리합계는